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PC 안도감 그리고 중국 기치표 효과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일본의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는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에서 강했잖아요. 그 영향을 좀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2월 수출 지표 나왔는데 4.8%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가 거의 70% 가까이 수출이 증가되는 그런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돌아가는 동안에 미국의 국채 금리나 달러 인덱스는 뭐 거의 변화가 없는, 뭐 달러 약간 올라간 건 있지만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좀 살펴보면 대체로 오늘 열린 나라들은 대부분 다 플러스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인도네시아 정도 하락한 거 말고는 중국 증시 다 올라갔고, 일본은 장중에 4만 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고치 또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주재료는 역시 미국의 PC 물가가 예상대로 나왔다라는 점, 이건 이제 호재라기보다는 걱정했던 게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연내 하긴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유발하게 된 거죠.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보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수치가 다 예상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전년 대비 수치가 2.4%거든요. PC 기준으로 헤드라인하고 근원하고 둘 다 2.4%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헤드라인은 2.4 목표치에 근접을 했고, 근원 같은 경우는 0.4%포인트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라든가 놓고 볼 때 연내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그 제조업 지표, 그다음에 서비스업 지표 나왔는데, 제조업 지표는 예상치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서비스업 지표는 이제 그 중국 연휴에 어떤 관광 간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비스업 지표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뭐 중국의 제조업은 아직까지 이제 좀 회복세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는 조금 살아나는 거다. 바닥은 쳤다. 살아난다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바닥은 쳤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도 일부에서는 또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료에는 2월 수출이 4.8%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보시면 이제 66.7%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20% 증가하고 선박이 27% 증가했는데, 이게 눈에 확 띄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증가가 되고 대중 수출이 17개월 만에 흑자. 근데 저게 사실은 수출이 증가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수입이 좀 줄어든 탓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중국 수출 흑자가 났고,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는 점, 이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또 우리 증시가 아마 오늘 개장이 됐더라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는 좀 반응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습니다. 또 주요 종목으로는 일본의 어드반테스트가 3% 정도 올라가고, 토요타가 또 이제 올라가고, 뭐 주요 종목들 다 올라가긴 했는데 어드반테스트 올라간 거를 또 특징주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로이터 뉴스를 보면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들, 하여튼 월가에서는 그 AI 관련된 AI 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다음 엔비디아 다음에 AI 금이 뭐가 되는지 추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엔비디아는 많이 올라서 포트폴리오에서 좀 덜어내는 것도 있는데, 더 사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비중상. 그렇게 이제 뭐 무작정 매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좀 가격 부담이 덜한 다른 종목들을 좀 찾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AI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을 발굴하고 있다. 뭐 램 리서치라든가 마이크론테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에 좀 해당되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좀 반도체 쪽에 대한 주목도, 요것도 이제 계속해서 외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나 시점에 대해서도 오늘 대부분의 연준 인사들이 연내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올 연말 즈음 이제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FOMC 회의 일정을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에 7월, 9월, 11월, 12월이거든요. 그러면은 연말이라고 하면 사실 세 차례 내린다라고 연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론상 9월, 11월, 12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보수적인 전망이 아닌가 싶거든요. 연준에서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볼 때 시작을 아마 9월 정도에 시작하지 않을까. 11월에 시작하면은 세 차례 인하가 연내에 단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9월 정도로 보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혹시라도 데이터가 좀 물가 지표가 특히
그 PC 물가가 한 2.5%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한 6월 정도에도 아마 첫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분위기는 최대 늦다고 봤을 때 일정상 9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 걸로 일단은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 열리게 되는데 그 미국 시장이 1월, 2월, 그러니까 또 더 길게 보면 11월부터 12월, 1월, 2월 4달 연속 올랐잖아요. 근데 1, 2월이 올라간 경우에 3월도 올라갈 확률이 71%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는 92% 확률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그 향후 12개월 동안에는 96%, 한 번 빼고는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에 주식을 사 놓는다라는 의미는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시장이 강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미국은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는 증시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예,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3월 중순부터 쭉 밀고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뭐 증시 그렇다고 이제 약간 경향성하고 비슷하게 간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몇몇 업종이 좀 선전을 하면서 과거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강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PC는 제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호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려면 예상치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호재라기보다는 다행. 그래서 이거는 뭐 이틀 정도면은 소멸되는 재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다른 어떤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 발언이 뭐 하루에 한 최소 3개씩은 나오고 있는데 뭐 대체로 보면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뭐 그냥 중립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낫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편이고. 다음에 이제 미국 업종의 변화. 그러니까 오늘 미증시 보면 시가총액 최상단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최상단이 움직인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AMD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서 나스닥 시장을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덩어리, 다음에 금융, 뭐 아니면 테슬라 같은 종목들 덩어리, 뭐 하여튼 등등 에너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덩어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PC 이후에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뭐가 될 거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2월이 굉장히 독특한 장이었어요. 왜 독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시면 2월 코스닥의 상승률 8.0%, 역대 2월 코스닥 2월 기록으로는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상단을 보세요. 시가총액 탑 10의 평균 상승률이 35.4%였어요. 예, 이게 한 달에 시가총액 탑 10 종목이 평균 35% 올라가는 장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지 않나?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소형업종 지수는 거의 15분의 1도 더 되죠. 그러니까 15분의 1도 더 되는 2.2%밖에, 그러니까 지수의 4분의 1밖에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2월, 그리고 2월이 그 19거래일이 있었는데 12거래일이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 상승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은 7거래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투자자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장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탑10만 움직인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시총 대비 고객의 탁금이 아직 유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원스럽게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면 3월에도 제가 보기에는 좀 차별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세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관 수급, 기관들이 좀 많이 주도하는 편이니까 이런 수급 동향을 좀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